증언을 듣다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고 이 표준계약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변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점검원들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명칭은 다양합니다. 업무 대행 계약 등등 명칭은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위탁 계약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규정받게 됩니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실질은 민법상 도급과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급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그만큼 돈 받는 거고, 위임은 당사자 일방만 다른 사람을 해주고 돈 받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민법에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한 대로 모든 게 내용이 결정됩니다. 정말 최소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민법의 임대차 항목을 아무리 찾아봤어도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다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근로기준법도 어떤 민법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이 민법만 가지고 근로계약을 규정하면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는 최하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너무 불리하니까 민법대로만 가면. 근데 위탁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한 위탁 계약서의 내용이 곧바로 고용관계를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방문 점검을 비롯한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달리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룰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용관계를 감에 있어서 그 룰이 없다는 거죠. 회사가 내민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위탁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또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택배기사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런 법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도 왔다 가셨지만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려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또 과반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특수고용 노동자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단체 협약은 가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어떤 권리 상승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 단체 협약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단체 협약 한번 맺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단체 협약은 해당 사업장에만 됩니다. 소위 코디코닥이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주겠죠.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서 그 협약을 그대로 가져다가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체결이 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만 한정된다는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쯤부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모든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는 없는 걸까? 그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표준계약서 쟁취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표준적인 거래 조건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규정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해서 법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시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쉽게 말해서 해당 분야에서 이 정도 계약이 표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 점검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면 회사 측이 방문 점검이라고 할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라 라는 그런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문 서비스 점검 표준 계약서가 제정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구성력은 법보다 약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표준이 생기죠. 그럼 회사 측엔 압박이 됩니다. 압박이 되고 그 표준 계약서 내용대로 보통은 체결하게 될 겁니다. 요 표준 계약서가 정치되기까지 과정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표준 계약서 정도로는 체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안전장치에서 이 표준 계약서가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표준계약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계약서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단 법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표준계약서는 고시에도 규정돼 있고 그 법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고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런 것들은 행정부, 청와대에서 만드는 겁니다. 법보다 구속력이 약합니다. 또 아무래도 물론 저희가 이 쟁취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겠지만 최소한의 것들이 가능이죠. 각 사업장의 방문 점검원이라는 전체의 표준 계약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장의 특수한 사항이 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계들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표준 계약서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수많은 방문 점검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적혔어요. 1년 1일 건강검진을 보장하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부분은 회사가 지불한다. 만약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모든 방문 점검원 노동자는 건강검진을 이제 1년에 하루 자신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 제정으로 나아갈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계약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표준 계약서 정도 가지고 이 회사 측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여론을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단체 협약할 때도 이 표준 계약서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표준 계약서 내용 아니냐, 너희 단체 표준 계약서 안 지키냐면서 단체 협약에 표준 계약서의 내용이 포함되게 할 수 있고, 혹은 위스타 계약서 자체를 표준 계약서에 맞게 고치라고 단체 협약에서 역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표준 계약서 정책 지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말씀드렸는데 발제 시간이 짧아서 다양한 사례 못 보지만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홈플러스 관련해서 배송을 하는 기사들이 쓰는 실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실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은 가백에 2년 상상 합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항 불법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노동조합에 상발적으로 가입하였거나 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민사상 거의 무효소송을 제기될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을 아직 제가 방문 점검이고 방문원 분들의 경우 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향후 나아갈 목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한 발제 마치겠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받고 단체 협약, 표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표준 계약서에도 이 정도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면서 더 상회된 내용들을 단체 협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극적으로 또 어려운 과정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법 제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증언대에서 표준계약서 정치 투쟁을 시작으로 방문 서비스 점검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